자, 청소 로봇 제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구현해야 될 기능에 대해서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또 이 문장대로 코드를 준비해 가 볼게요. 인터페이스 클리네이블을 정의하래요. 자, 이것도 한 파일을 전부 준비할게요. 자, 클린봇 시스템이라고 예제를 준비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메인 메서드 준비해 놓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클리네이블을 정의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인터페이스 접근 한정자 없이 그냥 한 파일에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클리네이블을 이제 정의를 했고요. 여기에 스타트 클리닝, 스탑 클리닝이라는 추상 메서드를 넣으래요. 인터페이스는 애당초 모든 메서드가 추상 메서드라서 얘하고 안 넣어도 된다 그랬죠? 넣어도 되긴 했는데 굳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 자, 스타트 클리닝, 그 다음에 퍼블릭 보이드 스탑 클리닝이라고 하는 두 개의 메서드를 준비합니다. 자, 그 다음에 클리네이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클래스 두 개를 만들려고 되어 있어요. 자, 클래스가 두 개가 있죠. 그러면은 얘네가 모두 요 클리네이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으면 당연히 이 두 개를 오버라이드 해야 되고요. 여기에서 각각 이런 메시지를 출력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클래스 바쿰 로봇 인터페이스 상속해야 되니까 임플리먼트 클리네이블 그러면은 클래스 이름에 빨간 줄 가요. 컨트롤 점 눌러보면은 이제 메서드 재정의하는 메뉴만 추가가 되죠. 그래서 메서드 추가하고 여기서 이제 각각 출력할 메시지를 지정을 해줬으니까 얘네들을 출력하게 하면 됩니다. 진공 청소를 시작합니다 라고 하나 출력해주고 두 번째 거는 진공 청소를 종료합니다 라고 만들어주면 되죠. 자, 요거랑 똑같은 스타일로 로봇이라는 클래스가 또 만들어져야 돼요. 그냥 복사한 다음에 이름 바꾸고 출력 메시지만 바꾸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걸레 청소 시작, 물걸레 청소 종료. 자, 클리네이블 타입의 배열을 만들어서 두 로봇 객체를 저장하래요. 클리네이블이 부모 타입이니까 얘는 자식 타입을 뭐든지 담을 수 있죠. 자, 그래서 메인 쪽에서는 클리네이블 배열 두 개를 준비해서 하나씩 할당해서 담고요. 그리고 반복문을 통해 모든 로봇의 청소 시작과 청소 종료를 실행한다. 반복문 돌리면서 하나씩 호출하면 되겠네요. 길이만큼 반복하면서 i 증가시키고 로봇의 i 번째로 스타트 클리닝 로봇의 i 번째에 대해서 스탑 클리닝 이렇게 호출하면은 메시지 확인되죠. 자, 첫 번째 문제는 되게 쉬워요. 어떻게 보면 인터페이스가 추상 클래스보다 더 심플해요. 해야 될 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리스트업만 하고 상속받아서 리스트업한 걸 구체화하고. 자, 요 예제는 너무 간단했으니까 다른 거 하나 더 이어서 해볼게요. 자,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 수단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 모든 결제 수단을 페이,
가격을 파라미터로 받는 기능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요. 결제 방식에 따라 내부 동작은 다르대요. 메서드가 전부 똑같은데 내부 동작은 다르다라는 말 자체가 오버라이드 한 다음에 그 안에 그 내용을 각자 구현하라는 거예요. 자, 이걸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설계하고 이제 구현을 해라 라는 거고요. 또 소스 하나 만들게요. 자, 페이먼트 시스템이라는 예제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메인 메서드 추가하겠습니다. payable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라고 하는데 추상 메서드가 하나밖에 없네요. 파라미터 정수를 받는 pay라는 게 있고요. 자, 요거를 상속받아서 크레딧 카드, 캐시, 모바일 페이 이렇게 각각 클래스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클래스 크레딧 카드 임플리먼트 페이에이블 그러면 이제 클래스 이름에 빨간 줄 갈 거고 컨트롤 좀 눌러서 메서드 재정의 하면은 이제 요 클래스가 구현해야 될 기능이 나오죠. 자, 그럼 얘가 출력할 거는 신용카드로 얼마 결제합니다. 파라미터를 여기 문자열에 삽입해서 출력하면 됩니다. system.out.printf 신용카드로 %D1 결제합니다. 라고 하고서 저 %D를 치환하기 위해서 파라미터 걸어줄게요. 자, 이런 방식으로 캐시, 모바일 페이까지 준비하면 돼요. 이게 아까 거보다 더 쉬운데? 자, 캐시, 그리고 모바일 페이. 출력하는 메시지 수정해야겠죠? 현금으로. 캐시 클래스에서 출력할 내용이니까 맞춰서 수정해주고, 모바일 페이는 모바일 결제로. 자, 페이에이블 타입의 배열에 다양한 결제 수단을 저장하고 반복문을 통해서 각각의 결제 방식으로 1만 원을 결제하시오. 자, 그럼 이제 메인 쪽에서 이제 페이에이블 배열에다가 각각 하나씩 만들어주고 배열의 길이만큼 반복 돌면서 페이먼트의 i번째에다가 페이 만원씩 결제하라고 했죠. 자, 프린트F 쓰면서 제가 줄바꿈 문자 하나도 안 넣었네요. 전부 한 줄로 출력됐으니까 줄바꿈 문자 하나씩 넣을게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1차적인 결과 나왔고요. 모바일 페이 클래스의 고유 기능, use biometrics라고 하는 메서드를 드려요. 여기에 public void use biometrics 라고 해놓고 여기에서 생체 인증으로 모바일 결제를 시작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출력하면 된대요. 자, 그래서 다운 캐스팅으로 이제 해당 기능을 호출해라. 자, 반복 도는 와중에 뭐 i번째가 모바일 페이의 객체면은 형변환에서 출력해라. 자, 근데 이 모바일이라고 하는 객체가 지금 아래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이 경우에 코드를 이렇게 축약해서 한 번에 사용해도 된다 그랬죠? 어딘가 세미콜론을 안 찍었네요.
여기 안 찍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페이먼트까지 마무리됐어요. 문제 스타일이 똑같네요. 자, 마지막 문제 남았는데 얘가 난이도를 제일 높게 잡았던 문제예요. 일단 요거 2개 배포한 다음에 시간 좀 할애할 테니까 요 문제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같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파일 2개 보내드렸으니까요. 요거 3시까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10분 쉬었다가 3시 10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율로봇 임무 시스템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로봇 미션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클래스를 하나 준비할게요. 자, 실행을 시킬 메인 메서드 준비해 놓고 이제 요구사항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추상 클래스 로봇을 정의하래요. 자, 일단 추상 클래스라고 했으니까 얘하고 적어주고 클래스 로봇이라고 만듭니다. 자, 멤버 변수는 네임과 배터리 레벨은 인트래요. 그러면 private string name private int 배터리 레벨. 자, 여기에 따라서 생성자와 getter 섹터를 추가하래요. 자, 그래서 생성자 getter 포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생성자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getter 섹터 같이 넣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메서드 show 스테이터스에 로봇명 뭐, 배터리 몇 퍼센트 이렇게 출력을 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일반 메서드를 추가하라고 해서 여기에 맞게 show 스테이터스라는 메서드를 추가합니다. 자, 추상 메서드 오퍼레이트라고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작동 메시지를 출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추상 메서드는 본체를 못 가져가니까 뭐 여기서 구현할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래요. flyable, fly, searchable, search,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자, 총 3개의 인터페이스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만들게요. 자, 이 부분 코드를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를 만들려고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클래스는 드론봇이에요. 클래스 드론봇. 얘는 로봇을 상속받고요. 그 다음에 플라이에이블과 서치에이블을 구현하래요. 임플리먼트 플라이에이블 서치에이블. 자, 그럼 이제 클래스에 빨간 줄 봤으니까 컨트롤 좀 눌러서 일단 생성자 추가해주고 다시 한번 컨트롤 좀 눌러서 메서드 재정의해주고 생성자를 재정의하고 나면 딱히 뭐 안 해도 돼요.
자, 서치와 플라이에서 드론봇에서 이제 뭐라고 출력하는지 볼게요. 네. 자, 일단 오퍼레이트가 드론봇이 공중에서 임무를 시작합니다라는 메서드니까 얘는 이제 오퍼레이트고, 비행합니다. 수색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두 개가 각각 서치와 플라이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퍼레이트는 드론봇이 공중에서 임무를 시작합니다 라고 해주고, 플라이는 드론이 비행합니다 라고 메시지 넣어주면 되고요. 서치는 드론이 수색 작업을 시작합니다 라고 넣어주면 되겠죠. 자, 리시큐봇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을 상속받고 인터페이스 구현은 하나밖에 안 하네요. 자, 컨트롤 점 눌러서 생성자 추가해주고, 또 컨트롤 점 눌러서 메서드 재정의해주고. 자, 얘는 오퍼레이트가 구조봇이 현장에 투입됩니다 라고 출력을 해요. 자, 오퍼레이트에서는 그렇게 출력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메서드는 이제 구조 임무를 수행합니다 라고 출력하는 게 결과에서 확인됐으니까 메시지 세팅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봇. 얘는 전부 다 구현하네요. 자, 클래스 하이브리드 봇, 익스텐즈, 로봇, 임플리먼트, 플라이에이블, 서치에이블, 리스케이블. 생성자 추가해주고, 메서드 오버라이드. 생성자는 딱히 해줄 거 없고요. 자, 오퍼레이트 하이브리드 봇이 다기능 모드로 작동합니다 라고 출력을 해주네요. 오퍼레이트는 여기 제시가 됐으니까 오퍼레이트부터 완성을 해주고, 나머지는 출력 결과 좀 봐야겠죠? 자, 드론이 비행한다. 드론이 수색 작업, 구조 임무를 수행한다. 하이브리드 봇인데 드론으로 나오네요. 뭐, 이 출력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게 해주는 게 맞겠죠. 자, 서치에서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구조 임무 수행. 자, 로봇 배열에 다양한 로봇 객체를 저장하라고 했으니까, 로봇 배열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드론 01, 구조 09, 하이브리드 X.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상태가 지금 여기 출력 결과에 나와 있는데, 딱히 배터리를 처리하는 기능은 이제 생성자를 통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으로 자, 반복문으로 쇼 스테이터스와 오퍼레이트를 실행하래요. 여기서 쇼 스테이터스랑 오퍼레이트 해주면 되고요. 인스턴스 오브와 다운 캐스팅을 통해 인터페이스의 메서드를 조건부로 호출하시오. 자, 로봇의 i번째로 가야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인터페이스의 기능이 i번째에 대해서 플라이가 있을 거고요. 로보츠 i번째에 서치가 있을 거고, 로보츠 i번째에 이제 구조 작업. 이렇게 3개 메서드가 있을 텐데, 만약에 0번째라고 하면은 드론이잖아요. i가 0이라고 하면은 드론봇이니까 드론봇은 구조 작업은 안 갖고 있거든요. 여기서 에러 날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은 현재 전부 다 요 이 세 개를 로봇 클래스로 형변환을 했단 말이에요. 배열에 담기 위해서. 그러면은 로봇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기능 말고 나머지는 다 묶여버려요. 잠겨버려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한테 상속받은 기능이 전부 잠겨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각각의 인터페이스를 활성화시키려면은 해당 타입으로 잠깐 변환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객체 형변환이라는 게 실제로 그 타입을 바꿔버린다가 아니라 기능을 잠궜다가 잠근 걸 해제했다가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로봇의 i번째가 인스턴스 오브 플라이 에이블의 객체라면 플라이 에이블에서 시작을 했다면 얘를 잠깐 플라이 에이블로 바꿔버립니다. 인터페이스도 선언은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 타입으로 형변하는 가능해요. 이렇게 되면 플라이 에이블에서 상속받은 기능이 잠깐 잠금이 해제되는 거예요. 자, 로봇 클래스의 객체로 형변한 함은 업캐스팅이죠. 한다는 것은 로봇 클래스에 정의된 메서드 외에는 잠금 상태가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정 인터페이스로부터 상속받은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임시로 다운 캐스팅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임시 다운 캐스팅을 수행해야 돼요. 자, 요번에는 서치 에이블 타입이면은 서치 에이블로 형변환을 또 잠깐 해줘야죠. 마지막도 형변환을 해서 자, 이렇게 걸어주면 이제 시작했을 때 기능이 다 수행이 되는 거죠. 실제 출력 결과랑 똑같게 하려면은 여기 빈 줄 하나 더 넣어주면 되고요. 자, 요게 이제 마지막 문제였어요.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형변환한다라는 거는 착안하기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요 문제를
이제 최상위 난이도로 뒀습니다. 자, 마지막 6번 파일도 전달했습니다. 네, 요거까지 최종 정리하시면 되고요. 적당히 시간이 흘렀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다시 이제 다음 내용 또 준비할게요.